내 실력이 아니고 운이고 결말은 100% 멸망이다. 딱 한 번 손절 안 했을 때 1억 전 재산을 날리지 않았는가. 못 버니까 그런 돈에 빌빌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가망 없다고 본다. 어차피 해야만 할 일이라고 강하게 생각해야만 되고 딱 6개월에 총 5000% 50배 이상 벌었던 실적을 방송에 인증한 바 있다. 반갑습니다. 부빗입니다. 10억 트레이더 Q&A 2부 1부는 고정 댓글이나 제 유튜브 채널 확인하시고요. 공부, 실전 매매, 또 신법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넓은 정보를 주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나오는 질문, 중요한 질문 위주로 바로 갈게요. 고고. 손절할 때 되게 어렵던데 마음가짐 팁을 준다면 누구에게나 어렵다. 결단하기도 너무 어렵고 하고 나서도 미련 남고 후회되고 나도 똑같다. 어차피 해야만 할 일이라고 강하게 생각해야만 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굳은 살이 박혀야 점점 쉬워진다. 손절이 쉬워져야 내가 원하는 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즉 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 전까지는 작전도 제대로 수행 못하고 되는 대로 막 싸우는 좀비와 다름이 없다. 손절 안 하고 버텨서 이득 난 적은 혹시 없는가? 초보 때는 손절 안 하고 버텨서 이득이 복구된 경험도 꽤 있었다. 하지만 내 실력이 아니고 운이고 결말은 100% 멸망이다. 실제로 손절 잘 하다가 딱 한 번 손절 안 했을 때 1억 전 재산을 날리지 않았는가. 운으로 매매 인생을 연명할 수는 있어도 최종 성공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다. 분할 매매 위주로 했나 통 매매 위주로 했나. 통 매매를 더 많이 했다. 초보 때는 분할이 좋으나 손절 익절이 익숙해질수록 나누는 것보다 통으로 빨리빨리 넣고 빼는 게 편해진다. 이거는 몰빵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전 재산 중에 일부를 안전하게 일부를 투입한 후 그걸 통으로 굴렸다는 얘기다. 수수료 관리는 어떻게? 수수료나 펀딩비 신경 쓰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다고 본다. 단타 조금만 먹어도 펀딩비 수수료에 몇십 배, 몇백 배 그냥 나오는데 계산해보면 된다. 벌 줄 아는 놈은 펀딩비와 수수료 신경 안 쓰는 게 정상이다. 못 버니까 그런 돈에 빌빌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펀딩비는 크게 신경 써본 적 없고 펀딩비만 노리는 매매를 해본 적도 없고 수수료도 신경 쓰지 않고 대부분 시장가로 긁는다. 매매일지를 썼나? 나는 매매일지보다는 오답노트 형식으로 썼다. 물론 초심자들은 정석적인 매매일지 형식을 쓰기를 추천한다. 매수 매도 이유를 같이 꼭 쓰셔라. 가장 고치고 싶은 매매 습관 한 가지가 있다면 심하게 안전을 추구하는 건 아쉽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잘 불려온 거지만 또 그것 때문에 이만큼밖에 못 번 것도 있기 때문이다. 뭐든지 밸런스와 최적화가 가장 중요하다. 돈 불리기 챌린지 해본 적 있는가? 최대 몇 배를 얼마 만에 만들었는가? 딱히 챌린지라고 한 건 아니지만 딱 6개월에 총 5000% 50배 이상 벌었던 실적을 방송에 인증한 바 있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1억 이후부터는 어떤 최악의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을 대비책을 항상 해뒀다. 스탑로스, 일부 현금 보유, 레버리지 낮추기 등 지독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이번 한 번 매매로 승부 보지 않고 적당히만 먹고 나오는 대신 매매 인생을 길게 보고 지속적인 수익과 승률 유지를 계속 신경을 썼다. 교차 안 하고 격리만 한 이유 교차 자체가 시드를 넓게 쓰며 예외나 여지를 많이 두는 형식이라 철저한 기준과 원칙에 나를 가두는 게 중요한 찐 트레이더가 되는 이 훈련 과정에 매우 나쁘다. 물론 완성된 트레이더라면은 교차로 자유롭게 매매해도 된다고 보지만 나는 그게 싫어서 철저하게 격리로 연습 공부했고 그게 익숙해서 계속 격리만 한다. 격리를 추천한다. 초보는 선물 현물 비율을 어떻게 두는가? 선물 현물 같이 가져가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현물 비트 장투, 선물 단타 스윙. 비중은 현물이 더 크고 선물은 현물의 3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그리고 현금 보유도 또 따로 한다. 시드가 불어남에 따른 운용법의 차이. 1억 전에는 반반 내지 몰빵을 많이 했고 레버리지는 5배에서 15배 정도 썼는데 1억 이후부터는 레버리지는 3배로 내려서 고정했고 대신 투자 금액의 비중을 그때그때 바꿨다. 1억에서 3억까지 왔다 갔다 했다. 레버리지 3배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3천만원에서 1억 사이. 시드가 불어남에 따른 감정 변화. 사람마다 금액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 물론 변하긴 하지만 천천히 변한다. 1억을 넘으며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3억을 넘으면서 겁이 매우 많아지며 벌고 싶다기보다는 지키고 싶어졌고 극보수적이 되어서 정체기가 오래 갔으며 한동안 막혀있다가 극복 후에 10억을 넘으면서 다시 그릇이 넓어졌다. 대략 50억 정도까지는 비슷한 마인드일 것 같고 50억쯤 되면 또 막힐 것 같다.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 방법은 초에 청산당하지 않을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다. 스탑로스만 해두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청산될 가능성이 최대한 적게끔 타점,
시드 분배, 스탑로스, 익절 위치 등 안전한 전략을 짜야 되고, 또 그 전에 청산 가능성 자체가 없을 승률 높은 전략을 짜는 게 우선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느낌. 가장 좋아하는 매매자리나 패턴이 있는지? 있다. 주요 저항이면서 고점이고 과매수의 쌍봉, 다이버전스 나오는 상황을 가장 좋아하고, 역시 그 반대로 주요 지지의 저점, 과매도의 쌍바닥,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상황을 역시 가장 선호한다. 계단식 추가 하락 시작점이나 계단식 추가 상승 시작점 같은 것들도 좋아하고, 그 외에도 수렴, 박스권, 단타 등 많다. 중립 추세에서 보통 어떻게 매매했나? 내가 가르친 그대로 관망하거나 단타 혹은 알트 매매인데, 나는 알트는 잘 안 하기 때문에 관망 혹은 단타를 쳤고, 중립 추세 끝으로 갈수록 매매를 안 하면서 중립 추세 터지는 걸 기다려서 더 큰 매매를 잡았다. 변곡점을 보통 어떻게 판단하나? 중요한 맥락적인 저항선에서 1차 확인, 그 추세가 꺾일 가능성들을 나타내는 요소들, 과매수, 거래량, 다이버전스 등을 체크해보며 2차 확인 관점에서 주요 추세선이나 모가지가 실제 꺾였는지로 3차 확인 식으로 했고, 상황에 따라서 3차까지 다 보고 대응한 적이 가장 많았고, 1차, 2차 단계에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의 매매력을 갖기까지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매매 인생을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꾸준히 반복 수행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매매 내역을 매매 일지든 거래소의 수익 그래프든 그 과정을 계속 보면서 유지하고, 시드 우상향 라인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고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싹 돌아오는 식으로 이 차선 유지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매매 인생을 길게 보는 시야와 계획, 끈기, 운영, 이게 없으면 가망 없다고 본다. 이번 Q&A에서는 실전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일부와는 또 다른 이득과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일부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직 못다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할 얘기들이 많아요. 추후에 준비되는 대로 차차 3부, 4부 계속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비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멘탈 관리, 매매법, 차트 강의, 필수 정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짧고 쉬운 교육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과 윈윈 공정거래를 원하는 트레이더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